자, 이게 로드러너에 관해서 다룬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 시청자 의견들 한번 보고 여기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궁금한 게 왜 스케줄 하면 기사가 준다고 생각을 하냐? 저도 말씀드렸죠. 이게 많은 기사들이, 많은 일부의 기사님들이 로드러너 하게 되면 스케줄을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 경쟁력이 줄어가지고 콜도 많고 단가도 많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플랫폼 입장에서는 배달 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콜도 잘 빠지고 단가도 덜 줘도 돼서 좋은데, 굳이 자기네들이 이거를 단가를 올려주고 콜량을 많게 해줘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좋은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개척하겠지. 추가적으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바쁠 때 그냥 아예 오픈을 시켜준다거나 시간대를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절대 뭐 기사가 준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부업들이 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도 유지시키겠지. 기사가 많이 유치돼 있어야 이 사람들이 좋은 거잖아.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유튜브나 어디 CF 인스타 홍보할 때 부업들 엄청 모집하잖아요, 홍보로. 얘들이 부업 쳐낼 생각이면 그렇게 홍보를 할까요? 유튜브나 이런 데 홍보하는 거 보면은 거의 다 자전거야. 아니면 뭐 걸어서도 할 수 있어요. 운동 삼아 있는데 얼마 벌었어요. 이렇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 부업들을 쳐낼 의지가 없는데, 굳이 이 스케줄을 하면서 그들한테 이제 디메리트를 줘가지고 떠나게 할까? 그건 난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기업의 본질만 생각해도 기사 숫자가 준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스케줄 하는 사람 숫자 늘려서 프리도 1분 전, 아니 심지어 시간 지나서 10분만 남아도 신청할 수 있게 만들면 그만 아닌가요? 동감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와 같은 생각이고요. 그냥 통제 수단이 강해지는 거지. 맞습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일부 기사님들이 야, 부업이랑 나랑 이제 차이가 좀 생기네, 전업과 부업의 경계가 좀 생기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도 먹고 살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나의 이 자유도를 억압하면서 스케줄 시스템으로 가는 거지, 뭔가 더 좋아지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잖아요, 형님들. 말 그대로 통제 수단이 강해지는 거지, 단가를 더 주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안 삼는 게 전업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는요, 이 전업의 업그레이드가 아니고요, 전반적인 다운그레이드인데 부업이 조금 더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방으로 열린 거지 상방으로 뚫린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처우가 좋아진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안 좋아졌는데 보다 부업이 좀 더 안 좋아진 거다, 이렇게 나는 보이거든. 이 절대로 좋게 생각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제 수단이 강화된 게 맞다, 단가가 보장된다, 콜이 보장된다, 이런 건 없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도입되고 초반에는 잘 해줄 수 있습니다. 뭐든지 초반에 도입할 때는 이게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원성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반발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초반에는 잘 챙겨주고 잘해주는 그런 경향이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아마 초반은 잘해줄 수도 있고, 초반에 그렇게 운영했을 때는 기사님들이 이거 생각보다 할만한데? 썩 나쁘지 않네? 이런 말 나올 정도까지는 나 해줄 거라고 봅니다. 하청도 그랬죠. 하청도 그랬고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단가 낮출 때도 항상 그랬고요. 단가 낮출 때도 그냥 단가 낮추는 게 아니고 미션을 살포하면서 단가를 낮췄잖아요. 잠깐 이제 여론을 잠재우기 시기라고 난 생각을 해. 타이밍이 딱 그랬으니까, 절묘하게.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하청 때도 초반에 단가 잘 주고 프로모션 주고 이런 것처럼 초반에는 좀 대우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리 잡으면 하나 둘씩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댓글. 전업이라면 로드러너 시행하는 거 환영할 테고, 글쎄요, 난 전업이 로드러너 시행하는 거 환영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논리잖아. 스케줄 신청하는데 그 우선권을 플랫폼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더 잘 수용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니까 아무래도 전업이 유리할 것이고, 그럼 이제 스케줄 신청에 상대적인 우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업은 좋아할 것이다, 부업은 다소 좀 줄거나 혹은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거는 전업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전업 부업 다 안 좋아지는 건데, 스케줄 근무로 전환하는 거니까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거잖아. 풀이 자유였는데 스케줄 근무로 된다는 것 자체가 배달판 전업 부원 따질 것 없이 다 안 좋아지는 건데, 보다 더 부업이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인 거지, 전업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다운그레이드라고 보니까. 아니 스케줄 근무로 바뀌는 거잖아. 이게 전국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환영할 것까지는 없다.
아니 내 목에 막 목줄 걸고 있는데 와 이러면서 환영하면서 걸릴 필요는 없잖아요. 알고 걸릴 때 걸리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그들이 하겠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말한 건 이거야. 아오지 탄광 가서 저 탄광 캐고 있는데 감자 하나 받았다고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오늘 24시간 탄광 야무지게 캐겠습니다. 오늘 감자 조금 더 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끼 감자 한 주먹 먹고 24시간 근무할게요. 이거는 좀 탄광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할 때 알더라도 알아야지 다음에 또 이제 이 판을 벗어날 생각을 한다든지 다음을 후위를 도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자 이 얘기지.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생각은 틀릴 수는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고 제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을 좀 관철해 볼 테니까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자, 부업들이 전부 빠져나가니 콜이 많아져서 아니 근데 왜 부업들이 자꾸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해? 플랫폼이 지금까지 기껏 홍보비 써가면서 부업을 모집했는데 로드러너 하면서 부업 다 나가게 놔둘 것 같아? 아니 나는 그 시스템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상식파의 생각으로 얘기해보자고. 형님들 광고비 엄청 나가요. 형님들 유튜브 광고하고 어디 뭐 공중파 인스타 광고하는 거 돈 안 들 것 같아? 그거 다 돈이야. 지금까지 애써 그렇게 부업을 모집했는데 그 모집한 부업들을 기껏 시스템 전환하면서 다 내보낸다고? 나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네요. 신기합니다. 자, 문제는 배민인데 지방이야 피크 비피크 차이가 없어서 배달에 차질이 없겠지만 서울에는 전업라이더만 가지고 배달 치면 배달 음식 밀려서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스케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만약에 밀려? 그러면은 그 시간대 아예 오픈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 추가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인원 자체를 넉넉하게 받는다거나. 이거 인원을 빡세게 모집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인원을 설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나 좀 궁금하긴 해요. 애초에 이럴 거면은 무보험도 허락 안 해줬고 부업도 허락 안 해줬겠죠. 자, 요거 자체가 나는 밑바탕에 깔린 거 자체가 너무 이제 순수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도 비 오면 옥주들 난리 난다. 좋아하는 음식 밀려있는데 기사가 안 잡힌다고. 이건 사실입니다. 자, 비 오면 기사 입장에선 땡큐지. 단가 올라가 미션 생겨 콜만하죠. 근데 로드러너 되면 미션도 사라지는 거야. 단가도 올라가지 않고. 즉 미션 기할 등등 사라지니 지금 버는 수입이나 로드러너 돼서 콜 늘어나 차이가 별로 없고 몸만 피곤해지는 거다. 일단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콜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초반에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길게 봤을 때는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조금 유의미한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막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아무래도 스케줄 근무니까. 근데 막 이거 덕분에 수입이 막 30% 늘었어요. 4월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션 기할 같은 걸 로드러너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따른 그게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뭐 나중에 뺄진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프리 기사에서 시스템 기사로 바꿔버렸는데 거기다 기할 미션까지 없애면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초반에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로드러너를 경험해보진 않았어요 일단. 자, 저희 샤크샤크님의 댓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배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걸 염두하고 로드러너를 시행하지 않을 듯 다 생각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게 얼마나 잘 배운 사람들이야,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냥 이런 거 시행하진 않겠죠. 물론 뭐 빨리 이거 도입해서 매각해야지 이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의중은 모르겠으나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모여있는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할까. 물론 그 사람들이 현장감이 없는 경우는 덜어 있어요. 우리가 뭐 배달하다가 트러블이 생긴 거나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뭐 문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다소 이제 현장감 없는 그런 피드백이 온 적이 있잖아요. 형님들 제보도 막 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이게 누가 봐도 다 떠날 것 같으면 그들이 안 하겠지. 근데 한다고 하면은 이걸 진행한다고 하면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좀 잘 운영을 못했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드러너의 문제는 스케줄이 문제가 아닌 배달료 슈킹, 어플 조작법, 수락률 억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일단 제가 제보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특히 뭐 작년쯤 뭐 올해 초쯤 메일이 되게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지금도 영상 뒤져보면 남아있을 겁니다. 로드러너 시행 지역 뭐 화성, 동탄 이런 데서 제보가 왔는데 이거 자꾸 돈이 안 맞아요. 제가 일일이 다 계산해봤는데 뭐가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해서 다 일일이 대조해가지고 제가 받았습니다 라는 제보를 적어도 한 3-4번 한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해서 노조 유튜브에서조차도 문제 제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의 미흡함
뭐 슈킹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실수로 빠졌는지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누락의 문제는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제보가 왔고요. 실제로 노조에서도 언급한 걸로 알고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로드러너가 시행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로드러너를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최근까지도 이런 정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배민커넥트의 자리를 로드러너로 대체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큰 문제죠. 근데 이제 스케줄이 문제가 아니다 정도는 아니고 이게 크다고 봐요. 이게 더 커서 문제지. 둘 다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정산에 누락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확실히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다음. 개인적으로 서울은 로드러너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라고 하기에는 이미 전국 확대 조짐이 보이지 않나요? 일단 형님들 처음에 이 친구들이 로드러너를 전국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점차 늘리잖아. 이 늘리는 이유가 뭐야? 서울만 빼고 할까? 아니라고 보거든. 서울이 메인인데 서울 안 할 거면 아예 당연히 안 할겠지. 전국 확대할 의지가 있고 나중에 매각한 뒤에 이 어플의 사용료를 받을 의중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 확대는 할 것이고 서울은 아마 마지막에 되겠지요. 나라시를 이제 지방에서 한 다음에 자 처음에는 미션 뿌리겠지만 결국엔 건당 1,500원이 된다. 이거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처음에는 이 반발심을 잠재우기 위해 뭐 프로모션도 줄 거고 단가도 좀 괜찮게 줄 거고 그 1등급이잖아. 1등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스케줄 우선권이 있는 제일 좋은 등급을 달성하기도 초반엔 쉽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어렵게 하겠죠. 저희 추측입니다. 자, 뭐 1,200원까지 내려간다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1,200원 바닥 단가는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하기 좋다면서 배달하시는 분들 운동 더 많이 하게 개당 자세히 알아보기 안 눌렀네. 네, 아무튼 이렇고 자 1,500원이든 1,200이든 망할 것 같죠? 절대 안 망합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게다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달파는 안 망합니다. 내가 망합니다. 그렇죠. 자, 서울 이미 4월 달에 시행된다고 나왔잖아. 제가 아직 공지는 확인 못했는데 제주도 지역은 공지 오피셜에 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날짜의 문제지 시행은 100%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분이 저와 논쟁이 좀 있었는데 로드러너 시행하는 이유 비 오면 퇴각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내가 하기 싫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러는데 그런 배달사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 하위권에 배치하겠다는 건데 이게 갑질이고 불공정한 거냐 싶기도 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조금 관점이 다른 게 비 온다고 퇴각하는 인간이 너무 많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는데 좀 나태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 근데 난 그게 아닌 게 사람은요 개인 사업자에 가까운 이 배달 기사들은 수지타산을 계산해서 내가 지는 리스크에 비해서 돈이 안 나오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형님들? 그러니까 이제 비 올 때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나태하게 보는 입장인 것 같다.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을 왜 대우를 해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비 오면서 이 단가가 안 맞아서 가시는 분들이 뭐 나태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제 생각엔. 나는 오히려 어쩔 때 보면 그들이 현명하다라고 생각 들기도 해. 저는요 지금 빚이 있어서 비 올 때 배달을 합니다. 근데 비 올 때 배달하면서 어떤 생각 들냐면 예전에는 평일에 그냥 받던 단가 3,000원인데 이제는 비 올 때 2,800원 받네 뭐 3,000원 받네 정말 이거 말도 안 돼요. 지금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빚을 갚아야 되는 나의 상황이 너무 개탄스러워. 저는요 비 올 때 쉴 수 있는 분들이 부럽고 그들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요 이들이 비 올 때 나태해서 쉰다고 볼 게 아니라 적합한 금액을 주지 않는 게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 라이더 입장에선. 아니 그렇잖아 형님들 유배지 똥콜 왜 안 빠져? 유배지 똥콜 안 가는 라이더의 잘못이야? 간혹 막 그렇게 생각하는 배달기사가 있는데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내가 이거 가면 손해인데 자본적인 손해인데 왜 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돈 벌러 왔지 우리가 뭐 공무원이야? 건수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그때그때 이득을 찾아서 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유배지 똥콜 가면 수지타산 안 맞고 다른 콜 잡는 게 이득이니까 안 가는 거잖아. 그럼 안 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니네들이 유배지 똥콜 안 가니까 하청 생긴 거 아니냐. 요거는 라이더를 탓하면 안 되는 거야. 비 올 때 퇴각하는 사람 많으니까 로드러너 한다고? 유배지 똥콜 안 가는 사람 많으니까 하청 생겼다고? 단가를 올려줘야죠. 그러니까 단가를 안 올려주면서 목을 올매기 위해서 하청이 생기고 로드러너가 생긴 거 아닙니까? 나는 그거를 생각하는 건데 탓을 라이더한테 돌리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와 생각이 다른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뭐 배달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배달사 같은 경우는요, 라이더한테 돈 최대한 안 주고요. 얘네들이 똥콜, 유배지, 안 좋은 악천 후에 다 콜을 빼주는 게 당연히 좋아요. 그건 배달사 입장이니까. 근데 우리 노동자잖아.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만큼은 벌어야지. 그 입장차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그 입장차를 회사 측에서 대변해 주면 요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 회사 측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다 댓글을 남겼죠. 형님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비 오면 퇴학한 사람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등급을 나누고 로드러너에서 대우를 달리하겠다. 이건 뭐가 불공정하냐라고 말씀하는 거로 보여지는데요. 비가 오면 들어가는 사람이 나태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 차등을 두는 것도 저는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자, 선택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선택권을 뺏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야, 내가 쟤보다 열심히 하니까 나한테 조금 더 쟤보다 낮게 해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로드러너는 제 생각에 전업이 혹은 열심히 보다 이제 아쉬워서 더 나오는 사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 모두가 더 안 좋아지면서 이제 비 올 때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부업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라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위안을 삼거나 합리화하거나 플랫폼 입장에서 생각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비가 오면 들어가는 사람들은 리스크를 감수하며 배달할 만큼 단가가 뒷받침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는 건 자유여야죠. 우린 개인 사업보고 보장받는 게 없는데, 아니 그럼 이거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너가 지금의 배달을 유지하려면 들어가지 않고 배달을 해야 돼 라고 하면은 그건 우리한테 일부 의무감, 책임감을 좀 더 가중시키는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거든. 근데 그러면 단가가 오르냐 이거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초반에는 잘 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전 그렇게 봤습니다. 초반에는 자리를 잡기 위해서 뭐 프로모션을 준다거나 단가를 잘 주거나 좀 유리하게 해준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그렇게 봤어요. 배달판의 과정을. 근데 이게 시간을 지나면 점점 더 하향 평준화 되는 거는 내 경험이 증명해준다. 역사를 보면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선택권을 없애는 거다. 자유조가 없어지는 건데 이거 가지고 뭐 이 공정한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뭐 불공정하다 할 게 뭐 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서서히 형님들 서서히 끌어가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가 비커에 들어가가지고 서서히 끓여지고 있는데 이게 서서히 끓여지다 보니까 자기가 팔팔 끓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이제 수육이 된다. 이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비 오면 보통 4,6,000원 정도 하는데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미 많이 손해보는 단가 구조임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시키면은 이거 기정사실화하는 거거든? 플랫폼 입장에서 비 올 때 4,000원, 6,000원 주는 게 많이 손해보는 단가 구조인가요? 나 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야. 이 플랫폼이 배달비에서 그렇게 손해를 보나? 형님들 평소에 업주한테 3,000원 이상을 받고 우리한테 2,000원짜리를 지급하죠? 거의 2,000원 초반 지급합니다. 평균 내면 지방도 있으니까. 근데 비 올 때 우리 2,800원, 3,000원 밑으로 받잖아. 4,000원, 6,000원인 경우에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비가 오거나 비 오는 날 엄청 장거리 혹은 미션 살포했을 텐데 그거 가지고 비 오는 날이 얼마나 된다고 요즘에 우기에 비도 많이 안 오던데 이번에 비 오는 날이 손 꼽았어요. 올해도. 근데 뭐 많이 손해를 본다? 글쎄요. 전 오히려 배달비 일부가 이제 남겨짐으로 인해서 더 이익을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혼자는. 뭐 할증을 주고 미션을 줬다 했다고 손해보는 구조다? 나는 이거는 공감하기 많이 힘듭니다. 일반 대행도 여기서 못 올리는데 플랫폼한테 더 달라고 하는 건 너무 큰 욕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내 입장과 다른 게 경기도 2,300원 받는데 4,000원 올려줘 빼기 아니고요. 업주한테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는데 많은 돈을 받고 있는데 배달비 일부를 또 차등해서 차액으로 가져가는 게 좀 잘못되지 않았냐. 이미 이 플랫폼은 가게 배달 시절에요. 배달비는 플랫폼에 수차하는 금액이 아닙니다를 명시를 해뒀었습니다. 옛날에 플랫폼 배달 안 할 때. 근데 이제 플랫폼 배달이 생기면서 나중에 그 문구가 사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다 이제 플랫폼 배달과 가게 배달이 합쳐졌죠. 그러면서 이 배달비한 재정의를 하지 않았어. 배달비 일부는 어디에 쓰이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재정의를 안 했는데 여기에서 일부를 가져가면 난 이중 수수료로 보인다. 그게 문제다. 3,000원 이상을 받으면 적어도 3,000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주장하는 거지. 빽 더 내놔. 이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형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업주 부담, 손님 부담 가중시키면서 5,000원 내놔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플랫폼 배달이 가게 배달에서 플랫폼 배달로 전환될 때 수수료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깃발 꽂고 뭐 건당 낮은 수수료를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거의 뭐 마지막에는 9%에 육박하는 물론 중간에 낮아졌지만 그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배달해줄게 였거든. 그러면 가게 배달과 플랫폼의 차이는 배달을 누가 대행해주냐 그 주체의 차이야. 그러면 그 올라간 수수료는 당연히 배달을 주체해주는 그 대행 수수료일 거 아니야. 난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 맞잖아. 그럼 수수료 왜 올렸어? 시스템은 똑같은데. 가게 배달도 중개하는 거고 플랫폼 배달도 중개하는 건데 그 차이는 누가 배달해주냐 내가 해줄 게잖아. 그럼 그 올린 수수료가 배달 대행 수수료라고 난 보거든. 근데 배달비에서 더 가져가면 안 된다 이거지. 게다가 가게 배달 때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배달비는 가게에서 측정하는 금액이지 우리가 수차하는 금액이 아닙니다라고 짤막하게 써놨었어요 옛날에. 나는 그걸 기억해. 그것 때문에 문제 제기도 한 적이 있고 나는 유튜브를 거의 2년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일부를 가져가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아싸리 그냥 업주한테 2,000원 받으면 할 말 없지. 업주한테도 2,000원 받으면 업주도 부담 적어지고 손님도 부담 적어지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뭐 6,000원 받을 때는 3,000원 지급하고 업주는 업주대로 손님은 손님대로 부담스러운데 그중에 일부를 또 안 줘. 수수료는 많이 받는데 이 과정이 내가 봤을 때 불합리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더 달라? 요거는 좀 프레이밍입니다. 나 이게 놀라운 게 이분이 배달 기사인지 좀 의문인 게 여기서부터 배달 입장사를 자꾸 대변을 하시거든. 왜 배달 기사가 이렇게 이쪽을 대변해 주려고 하지?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받을 거를 정량을 달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발언을 하는 거지 뭐 더 내나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프레이밍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손님이 보기에 아 쟤네 배달비 안 그래도 비싸서 안 시키고 고민하게 되는데 또 여기서 배달비 더 올려달라고? 이게 된다니까 형님들. 이렇게 프레이밍하면 절대 안 돼요. 이 플랫폼이요 수수료를 플랫폼 배달하면서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배달비 일부를 가져간다. 요걸로 가야지. 요걸로 주장을 해야지. 이중 수수료 아니냐로 주장을 해야지. 더 내놓으라고 한다 배달기사가. 요게로 프레이밍 해버리면요 이 사장도 우리 편 못 들고 손님도 우리 원망합니다. 혐오합니다. 야 배달비 비싸서 지금 시킬까 말까 하는데 여기서 더 올려달라고? 저 새끼들 어디 뭐 인터넷 수익 인증하는 거 보면 월천 본다 이지랄 하면서 뭐 도대체 얼마를 벌려고 저러냐? 와 진짜 혐찬다. 도로에 다니면은 막 마우라 튜닝해서 빵빵거리고 다니고 막 신호 째고 칼치기 하고 이지랄 하는데 돈은 저렇게 많이 먹으려고 욕심 꾸러기네. 이거 형님들 공공의 적이 돼요. 이렇게 프레이밍하면 절대 안 돼.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와도 콜 빼주는 라이더에게 더 높은 대우를 해주겠다.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단가를 올려주는 게 맞다고 했잖아. 우리한테 목줄 채우게 스케줄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나 이거 약간 논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더 높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단가를 제대로 줘야 되는 거잖아. 그 방향이. 그거를 전업 부업 비 올 때 하는 애, 비 할 때 들어오는 애 둘 다한테 목줄 채우고 좀 더 말 잘 듣는 애를 조금 더 이제 스케줄 근무할 때 유리하게 해주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왜 이거를 동의를 하지? 난 이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형님들 내가 이상한 거야? 더 높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더 안 좋은 대우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 더 좋은 대우가 뭐야? 우린 돈 받는 거잖아. 그에 합당한 내가 걷는 리스크에 합당한 돈을 받는 게 좋은 대우잖아요. 근데 갑자기 목줄을 채우더니 야 너는 산책에 제한을 두겠다. 얘가 비 올 때도 내 말 잘 들었으니까 비 올 때 안 뜨네? 너는 밥 먹는 시간을 좀 줄이겠다. 비 올 때도 나랑 이제 일한 이 강아지는 밥 먹는 시간 1시간을 주고 저기 너 비 올 때 너 쉬었지? 너는 밥 먹는 시간 30분만 줄 거야. 이게 비 올 때 일 도와준 강아지의 대우를 높게 해주는 건가요? 원래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천천히 먹을 수 있었는데? 글쎄요 난 이해가 안 돼요. 난 이 댓글이 너무 이해가 안 돼. 나 진짜 공감해 보려고 했어. 이분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말하시는데 이유가 뭘까? 라고 계속 읽어봤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난 공감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교묘히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더 높은 대우를 거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이밍 한다고 느껴졌는데요. 의도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언행 습관인지 모르겠어요. 더 높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항상 주장을 했지요. 더 높은 대우를 반대한 적이 없죠. 스케줄 근무를 반대한 거지. 자유를 억압한다고 볼 수 있잖아. 우리 프리랜서인데 프리하지 않은 프리랜서가 어디 있어? 스케줄 근무하는 프리랜서 봤어요, 형님들?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약간 교묘하게 자꾸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도 그렇지. 더 달라고 한다. 여기도 프레이밍이고 대우를 해주는 게 잘못된 거냐. 이것도 프레이밍이고 절대 아닙니다. 반박을 다 했죠. 공감이 잘 안 돼요. 이 댓글은. 어떻게 바뀌는데 뭐가 뭐다 설왕설래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지고 진행 중이라면 저를 바꿀 수 없고 기업은 이율 창출이 목적인데 바뀌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찾는 것이 옳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견한 것도 컨텐츠입니다. 이렇게 남겼는데 다른 영상에 대한 글이었다 이런 글이 있었고요. 뭐 노란봉투법 얘기도 나오던데 그 로드러너랑 노란봉투법랑 상관이 있나 싶긴 해. 노란봉투법이 파업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사항이 있나? 모르겠는데 크게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어떤 손상을 입혀도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이제 어렵게 하는 거 맞나요? 그런 느낌이 노란봉투법이잖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로드러너랑 상관이 있나 싶긴 합니다. 제가 이쪽은 잘 몰라서 넘기도록 할게요.